암 대사치료 제목이 보면 이제 암을 죽이는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우리가 대사치료를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대사 프로토콜이라고 2부 부분에 나오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암을 이제 치료하는 하나에 한 5가지 방법 정도를 정리를 한 거예요. 중요하게 잘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원래는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있대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제가 이거 한글 보면서도 해드릴게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이제 유전자도 물론 이제 거기에 포함되긴 하는데 단순히 유전자보다는 최근에 이제 말하는 게 이런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후생 유전학.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요즘은 이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쉽게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후천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긴 그런 유전자가 나중에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유전까지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후생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요즘 이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를 현대 의학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이게 계속 지금 제가 보면은 계속 지금 저희가 세포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정상적인 그런 세포 대사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 계속 대사 얘기하고 있죠. 대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변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암세포가 된다는 얘기이고 이런 또 그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성장인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이제 항암제, 표적치료제 요즘 다 개발되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성장인자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계속해가지고 암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퍼지잖아요. 재발되고 전이 되고 하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촉진을 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시간 동안에 이게 뭘 뜻하는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면역할 때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해서 결국엔 암세포의 특징 빠른 세포 분열 빨리 세포 분열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 결국은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암세포의 자살이 감소한다. 암세포의 자살이 감소한다. 이게 딱 보면은 자살이 더 돼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얼핏 보기에. 근데 이게 보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암세포의 자살, 사망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자살이 감소하면 꼭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자살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제 세포와 관련해서 자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 있어서 자살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자살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세포에 있어서는 그때 아포토시스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어로 아포토시스. 그게 프로그램화된 세포 자살, 세포 죽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포 그럼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게 죽지 않으면 이게 바로 암세포가 되거나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노화와도 관계가 있고 해서 그 세포는 문제가 돼요. 즉 정상적인 세포는 계속해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세포는 죽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살을 해야 돼요, 얘는.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자살을 거부해. 자살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암세포가 계속 이제 자라나는 거죠. 안 죽고. 그게 무서운 거죠. 암세포가 안 죽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일단 과정을 이제 알아두시고,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건 다 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굶겨주고, 그 다음에 퍼지는 것, 전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면역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를 이게 이제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암세포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인다는 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쉽게 해놨죠. 암세포가 어떻대요? 항상 굶주려 있대요. 그래서 엄청난 식탐을 한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따라서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에너지. 계속 내가 얘기 나오죠. 우리가 이 대사치료에서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암세포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 잘 보시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엄청난 식탐으로 굶주려 있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암에 한번 기운을 빼보자. 전략이 암의 기운을 빼보자가 이 암 대사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식사, 여기 운동, 그리고 이런 그 영양 보조제들,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게 베르베린, 이거 오늘 나올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베르베린, 이거. 그리고 이제 EGCG, 요거는 녹차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녹차 추출물 그거. 그리고 강황 아시죠? 강황, 커큐민이라는 거 요즘 아시고, 우르솔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처방하는 제가 약물 중에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디톡스는 뭐 여러분 요즘 아시죠? 해독, 열풍 불잖아요. 해독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영양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몇 가지 미네랄 같은 거 그런 거 계속해가지고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자, 요거. 오프 라벨 드러그. 오늘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 다시 보세요. 영어로 좀 어렵지만 오프 라벨 드러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대사치료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구충제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요거 포함하는 것들이 오프 라벨 드러그. 이거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제가 자꾸 그림을 자꾸 보여준 이유가 눈에 박으라고. 볼 때마다 자꾸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 암 치료 개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오프라벨 드러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약물이란 거는 처음에 식약처에 허가를 받을 때 이 약물을 어디에 써라 라고 하는 허가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약, 얘는 당뇨에 쓰세요 라고 분명히 그때 허가를 내줘요. 이게 바로 레벨을 딱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옷에다가 라벨 딱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데 오프자가 붙었으니까 거기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약물들은 구충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개발되었지만, 암에도 효과가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 뭐가 있냐? 제가 이거 이제 우리 병원에서 처방하는 지금 대사치료 약물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거 항생제예요. 독시사이클린.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그냥 계속 반복될 거니까. 항생제. 그 다음에 요거 아토바스타틴이라는 거, 이거 콜레스테롤 약물이에요. 콜레스테롤 약물. 그리고 메트포르민, 요거 당뇨약이에요. 그리고 메벤다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저게 구충제. 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COC 프로토콜이라고 알려진 4가지 약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피리다몰, 하이드록시클로르킨, LDN, 제가 이제 3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필요한 분들 이제 처방을 하는데, 이 디피리다몰 같은 경우에는 저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피를 좀 묽게 하는 약,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약물이고, 하이드로클로르킨, 이건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도 지금 유명해진 약이 있어요. 말라리아 약. 예? 말라리아 약, 클로르킨. 이게 여기 암에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로우도즈 날트렉손이라고 해서, 저건 제가 저 약물만 해서 따로 한번 앞으로 할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췌장암.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C하고 저는 이제 같이 같이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약물들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우르솔산 있었고, 요 레가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 뭐 밀크 시슬이나 무슨 실리마린 해가지고 그 면역 좋다고 해가지고 드시는 약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간 보호제로 쓰이는 약물들이고, 시메티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는 저거 위장약으로 쓰이는 건데, 저거는 면역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시메티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쓰이는 약물, 요거 베르베린. 요거 처방 안 되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오늘 다시 나올 거고 베르베린이라는 약물도 요게 이제 꼭 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저 약물만 따로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분 이거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벌써 세지민, 판토막간 등 이게 비타민 B군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에너지 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디톡스 이런 데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거기 좀 필요한 비타민 B군과 몇 가지 미네랄 섞인 거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 항암작용 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 미슬토 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사치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지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꼼꼼히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비타민C 정맥주사와 독시사이클린이란 항생제와 관련된 2017년 나온 온코타겟이란 굉장히 유명한 그 암 저널에 실린 논문. 그래서 해봤더니 그 항암제보다 100배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이 실려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고 그리고 여기서 베르베린을 또 추가했을 때 더욱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어제 그저께 기사 6월 23일 계속 떠요 기사가 2020년 6월 23일 연합뉴스인가 거기에 뜬 기사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왔거든요. 고지혈증 약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고지혈증 약 요거 고지혈증 약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계속 이제 반복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스타틴 무슨 스타틴 끝나는 거 고지혈증 약 여기 쓰이거든요. 예, 요즘 계속 나와요. 보면은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 난소암 사망 위험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이게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여기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는 데가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우리가 하버드 무슨 뭐 의학에서는 미국 존스 호킨대 뭐 여기서 어쨌든 그 교수 연구팀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한 사망률이 43% 낮았다. 여기 보면 지방의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스타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처방받으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이제 몇 가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저거 지용성 스타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과 있는 거는 뭐 로바스타틴, 지금 저희가 처방하는 아토로바스타틴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 암연구협회 그 온라인 학술회에서 발표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진행하면 이제 구충제 작년에 그 유행했던 거, 이것도 이제 암 대사 약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벤다졸 계속 반복돼요. 메벤다졸 이거 진짜 메벤다졸 괜찮은 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신호 차단,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대사를 차단해서 해당 과정을 억제해주고, 뭐 살상을 작용, 안티 마이크로 튜뷸린인데 미세소관 분해하고, 마지막으로 그 약제 내성까지도 없다. 아주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임상 시험에도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원래 구충제로 했는데 그래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암에서 글라이오마 뇌암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항암제 이름인데 항암제와 함께 투여했더니 암 진행을 느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 항암제 함께 투여했더니 암이 진행되지 않거나 생존 기간이 연장 등이 흥미로웠다라고 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사치료 드시는 분들은 저 약을 지금 드세요. 메벤다졸 저거를.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미세소관이 뭔지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생혈관 생성 저해, VEGFR 이런 걸 억제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 자라려면 신생혈관이 계속 만들어져요. 암의 특징이에요. 암이 자꾸 영양소를 걔는 자꾸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도 이걸 이용한 표적 치료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메벤다졸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해당 과정도 방해한다. 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당을 분해. 우리가 포도당 먹으면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걸 분해해보니까 에너지를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부작용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백혈구 감소증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관찰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항암제에서 발견되는 부작용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게 어떻게 암을 죽일 수 있는가 이제 원본에 있는 거 나온 건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메벤다졸에 대한 거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메벤다졸의 효과였고 자 이제 오늘 할 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항암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 하이도스 케모세라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이도스 오브 케모세라피. 이게 케모세라피가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제 항암 화학 치료를 얘기하는데 그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하이도스면 고용량으로 하는 걸 말해요. 고용량으로 항암제를 하는 거를 여기서는 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고용량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too often I see patient killed by too much chemotherapy. 그래서 자기가 항암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봤다. 너무 자주 봤다.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일단 써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요. 항암을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항암제를 하더라도 항암제를 약간 이제 로우 도스 그러니까 약간 좀 저용량으로 쓰면서 그 대신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대사약물들을 같이 듀얼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캔서 킬레 유서 캔서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제 그 비율이 자 여기 이제 메트포르민 나왔거든요. 아까 메트포르민 무슨 약이었죠? 메트포르민이 당뇨약이었어요. 당뇨약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메트포르민 당뇨약이고 독시사이클린 항생제고 아토로바스타틴 고지혈증약 메벤다졸 구충제고 네 가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금방 외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근데 메트포르민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테무졸라마이드랑 항암제를 같이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요 그림이 이게 이제 논문이 이제 이 브레인 캔서 그러니까 뇌암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메트포르민만 썼을 때는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비율이 대개 한 40% 같이 안 되고 여기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지금 두 개를 같이 쓰니까 병합을 하니까 이게 보면 쭉 아까 그러니까 메트포르민 40% 여기 35%인데 같이 시너지 우리말 시너지 많이 쓰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94%나 되게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항암제만 딱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거기다가 메트포르민을 썼더니 여기 보면 메트포르민 해놓고서 여기 보면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CHIP of patent drug으로 돼 있어요. 이 CHIP가 뭐예요? 값이 싸요 일단 대사약물이 비싼 약도 아니고 값이 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턴트라는 거는 그 특허 우리가 이제 약이 처음에 나오면 이제 특허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특허가 만료돼. 그래서 여기 보면 off patent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특허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싸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약물이라 해서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네릭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카피약들이 쫙 깔린다고. 약물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미 끝난 이런 약물들이 그래서 값도 싸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값도 싸고 구하기 쉽고 그리고 같이 하니까 항암제 비슷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파워풀 시너지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나온 건 뭐냐면 똑같이 뇌암에서 여기 보는 이번에는 베르베린을 갖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앞에는 메트포르민. 요 베르베린에 대해서는 다음 이거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베르베린은 약물 계속 이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BCANU라는 이제 항암제랑 같이 사용한 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자 오히려 이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쓸 때도 거의 90%에 육박을 하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91%나 된대요. 그래서 아까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40몇 프로밖에 안 됐었는데 얘는 지금 91%니까 단독으로도 지금 91%가 되고 항암제랑 병합을 하니까 한 97%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만큼 이 브레인 캔서의 경우에는 이 베르베린의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논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메트포르민은 여기 이상한 게 나오죠. IGF-1. 처음 하신 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IGF-1을 줄여주고 여기 보면은 베르베린은 여기 SREBP-1이라는 걸 이렇게 줄여준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나와서 오늘 제가 이제 저걸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로우 도스 오브 케모세라피라는 얘기 나오죠. 아까 그래서 항암을 하더라도 좀 용량을 낮춰서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도 좀 덜 나오게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도 원래는 그냥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3주에 한 번씩 팍팍 때리던 것 같다가
그걸 메트로놈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일주에 약을 좀 용량 낮춰가지고 많이 또 시도해요.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량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실험해보니까 이게 더 효과 있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로우도스로도 많이 대학병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여기다가 로우도스 케모세라피에다가 라이프 칵테일, 여기 칵테일이라고 된 게 칵테일 그 술 칵테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대사 약물들 몇 가지 나온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몇 가지 조합해가지고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메벤다졸 또 나오죠, 계속.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벤다졸의 경우에는 정말 효과 있고 또 여기 보면 인트라비너스 바이타민 C, IBC라고 부르는 거, 비타민 C 고용량 요법 주사제로 하는 거. 네, 이것도 계속해가지고. 근데 할 때는 충분히 아주 높은 용량으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뭐 한 뭐 4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저용량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세포 보호 효과, 뭐 그런 항산화 효과 정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고용량을 걸리면 나중에 한 60 이상 고용량으로 제대로 해야 그게 그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그래서 본다는 그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케모세라피니까 항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도. 그런 얘기고 제가 이제 이 그림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거 했고, 이걸 하는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이거 IGF-1. 에? IGF-1.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 인슐린. 두 가지. 인슐린, IGF-1.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했던 게, 여기 보면은 SR-EBP1. 여기 있고, 여기는 SR-EBP2.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원래 그래서 암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 영양소를 끌어당기는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게 뭐죠? 포도당, 글루코즈. 이 삼각형에서 이게 포도당. 이게 뭐죠? 지방산, 지방. 그럼 이거 아미노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얘기를 이렇게 그림을 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각각의 약물이 어떤 데를 이렇게 막아주는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 그림만 보면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천재적이죠. 저 그림. 해가지고 저거 실제로 뭐 단독으로 막 요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림 딱 보고 사는 게 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IGF-1, 인슐린, 그리고 요거 이제 하고서 이제 끝낼 건데 그냥 간단히 보고 끝낼 거예요. 사실 뭐 깊게 들어가면 사실 머리 아파요. 우리 머리 아픈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거 뭐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머리 아픈데.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SR-EBP란 거, 이거를 그 약자인데 스테롤, 레귤레이터리,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거 약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스테롤, 조절 요소, 결합, 단백질. 근데 사실 뭐 저 한글로 읽어도 저거 무슨 암호죠 저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나, 한글로 하나 막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SR-EBP 어디에 있었죠? 삼각형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걸 자꾸 알아야 돼.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게 뭘 막아주는 거예요? 지방을 막아주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요. 응? 지방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방. 응?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처음에는 포도당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얘가. 그래서 처음에 포도당을 많이 끌어다 쓰는데 이게 딱 만약에 막아버리고 이게 막히면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공격적인 암이 되면서 나중에 얘가 지방까지도 이용해요. 지방산. 그래서 그때 지방산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야, 여기만 막지 말고 여기도 좀 막자.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일단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 저 이름이거든요.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그 이제 그 전고물질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들어주는 그런 경로.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막아주자.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예 암세포가 이용하지 못하게 몇 가지 경로를 이렇게 좀 막아보자. 하나만 막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딱 막아보니까 암세포가 어떤 짓을 하냐면 딱 처음에는 좀 당하다가 얘가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거를 이용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예 작전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자, 그런데 지금 SREBP 역할이 뭐냐면 여기 지방을 막아주는 거네. 그것만 알면 돼요. SREBP만. 근데 조금 더 보면 스테롤 조절 요소 결합 단백질이라는 것은 스테롤 조절 요소라는, 그냥 잘 보세요. 천천히. DNA 알죠? DNA. 어? 그래요. 핵에 있는 DNA. 우리가 이제 유전자. 저거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생화학, 무슨 뭐 이제 분자 생물학, 이제 여기 요즘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유전과 관련된 학문에서 굉장히, 아까 우리가 제가 세포 모습, 여러분도 가끔 제가 세포 모습 보여줬죠. 어? 세포도 작아서 사실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세포 중에서 핵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 핵보다도 더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아예 분자 생물이라고 그래요. 일단 몰레큘라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야 돼. 우리가 핵도, 세포도 작은데 세포까지 되는데 이번엔 더 작은 애들이야, 쟤네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DNA급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의학이 너무 저런 데 빠지고 있어, 지금. 현대의학은 DNA 속으로 계속 집중해가지고 계속 기사 나와요. 무슨 뭐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계속 나와. 한번 기사 봐요. 뭐 발견했다고. 계속 나오죠. 어? 무슨 단백질을 뭐 발견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유전자, 거기서 유전자를 뭐 하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게 그런 개념인데, DNA라는 게 있어야, 얘가 있어야 여기서 단백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전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전사. 전사라는 게 그걸 복사를 해와야 돼. 얘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인데, 유전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좀 해줘야 그거 갖고서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학에서의 기본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DNA의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유전 물질을 구성하는 그냥 단백질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사의 인지고,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SRBP 유전자가 1, 2가 있어서, 아까 그래서 앞에 뭐 있었어요? 여기 1이 있고 2가 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다시 한번, 얘가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여기 콜레스테롤이 지방이죠. 지방에 속하죠. 콜레스테롤 생합성에 관련한 다양한 유전자, 이거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현대의학이 지금 유전학에서 굉장히 저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실은. 저런 게 계속 밝혀지면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엄청 많은 거죠. 밝혀진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3차원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1993년도에 뭐 최초로 발견했다 그런 얘기고, 생물학적 역할은 이제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굉장히 딱 떠오르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세포막, 우리가 세포를 구성할 때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고,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 우리 호르몬도 중요하거든요. 이 호르몬은 저 스테로이드가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너무 안 좋다고 자꾸 그거 없으면 저런 거 못 만들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담즙산과 같은 이런 생체내 물질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지질, 즉 지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상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세포 주위를 세포막이라는 걸 딱 이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세포가 그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포막.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세포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한 이런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것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개념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하고, 제가 이걸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단 그때 할 때, 앞으로 안 들으신 분들 계속 들으세요. 간헐적 단식할 때 나왔어요. 간헐적 단식이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라고 나왔을 때, 이 인슐린하고 지금 나온 IGF-1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준다고 해서 계속 나왔어요. 인슐린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게 당뇨잖아요. 인슐린 하면. 그래서 이 식사를 우리가 해버리면, 식사가 딱 해가지고 딱 당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때
인슐린이 팍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와요. 뭐 먹으면. 에?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데, 참으라고 한 거는, 이거 먹으면 내 몸에서 인슐린이 이제 뿜어 나온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인슐린이 왜 안 좋으냐. 인슐린 나오면 이렇게 되는, 일단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를 지방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자꾸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되고, 이게 인슐린 수치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1시간 되니까 갑자기 간식이 먹고 싶어. 또 먹어. 그럼 인슐린이 처음에 확 나왔다가 떨어질만 하다가 갑자기 또 인슐린이 또 나와. 3시 되니까 또 입이 심심해.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이제 탄수화물 계열,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그런 거 또 먹어. 그럼 인슐린이 또 떨어지다가 또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밤 야식까지 이어지는, 야식까지 이어지고 또 계속 인슐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개념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하도 괴롭히다 보면 인슐린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신호 들어왔을 때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 췌장이 거기서 이제 인슐린을 하니까. 그걸 저항성이라 불러.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하니까 이제 해도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그 인슐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해도 이제 자꾸 이제 인슐린이 잘 나중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혈당이 떨어져요? 인슐린 안 나오면? 그게 당뇨예요, 당뇨. 에? 인슐린 저항성. 이형 당뇨가 그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요건 지금 보면 24시, 이 표가 나타내는 거면 24시간 일단 단식을 하잖아요? 수치가, 인슐린 몸의 수치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 보세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저게. 이 당뇨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히 암, 이게 그래도 요거 뚝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24시간 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단식한 김에 내가 컨디션 좋아. 한번 3일 동안 내가 단식해봐야지 하고서 여기 3일까지 24, 48, 72시간 하면 이때부터는 미안하게도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뒤에는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때는 뒤에는 몸만 상하고, 몸만 상하고 인슐린 자체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는 게 요즘 간헐적 단식이 권하는 게 만약에 하려면 24시간만 해라. 하루는 할 수 있잖아. 하루.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뒤에 괜히 뭐 한 이틀, 3일 뭐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고행이야, 고행. 응? 내 의지력 시험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아셨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니까, 자, 인슐린이 별로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돼 있어? 단식하면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진다고 그랬죠. 민감도 높아지는 게 좋아, 안 좋아요? 민감도 높아지는 게 다시 한번.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그럼 민감도가 그건 낮은 거예요. 이건 민감도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주 예민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만 딱 들어서 인슐린이 빨리 나와줘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작용하고서 이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예민하지 않고, 음식을 얘가 분명히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하면은 막 그냥 몸에, 혈중에 그냥 그 포도당이 계속 다니면서 그냥 혈당 계속 높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민감도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계속 얘기하라고. 따져보자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야? 혈중의 포도당 조절하는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다.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인슐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슐린 같은 거 꼭 알아두셔야 돼. 인슐린은 꼭. 인슐린. 우리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저탄고지니 뭐 단식할 때 나오는 게, 그래서 탄수화물 자꾸 줄이자고 하는 게 저런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인슐린 수치도 떨어뜨리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끝낼 건데, IGF-1. 요거는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해서, 1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성장인자예요. 성장인자에서 저게 나오면, 세포를 성장시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냥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암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암을,
이렇게 지나치게 전립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뒤에 보면 여기 암세포 얘기, 뭐 유방암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IGF-1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 여기 아포토시스.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이거 아포토시스.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을 방해하니까 아까 암세포는 자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암세포는 얘는 죽어야 돼, 사실. 죽어야 되니까 안 죽고 하는 게 암세포야. 그러니까 이 아포토시스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존과 증식을 부르게 되는 거야. IGF-1 저기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응?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보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보다 암세포의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아포토시스, 다시 한번 세포 자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위험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IGF-1도 떨어뜨려야 돼. 인슐린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그런 것보다 간헐적 단식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그게 실질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항암식단 가이드 그런 걸 이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화요일날 또 방향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해가지고 좀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인슐린과 IGF-1 두 개는 같이 묶어가지고 얘네를 일단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지금 보면 여기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와. 포도당이 증가하잖아요. 혈당이 자꾸 증가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인슐린과 결국에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혈당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슐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이것도 성장인자도 자꾸 증가시켜. 그러다 보면 염증 반응도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고혈당이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 염증 반응. 염증이 암과 연관돼 있잖아요. 좀 자꾸 염증 그 문제가. 그래서 암세포 증식 유도하고 요거 아포토시스 이걸 방해하고 혈관 형성도 유도한다. 그래서 염증 반응 증가시킨다. 그래서 인슐린이나 성장인자 수치를 감소시켜준다. 여기까지 끝냈는데 IGF-1과 관련해서 또 하나 그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난쟁이와 관련된 그 나중에 꼭 보세요. 우리가 교육할 때 거기 보면은 라론 신드롬이라고 나와요. 에쿠아도르에 사는 그 난쟁이 그 라론 신드롬에 붙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키가 작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없대요. 쉽게 말해서 성장인자가 이게 없어가지고 성장인자가 안 나오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런데 암, 당뇨 이런 것들이 없더라. 네? 키는 안 크는 대신에 암과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없더라. 그게 지금 그 책에도 나와 있고 그게 라론 신드롬 해가지고 지금 유명한 얘기잖아요. IGF-1.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날 하는 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항암식단 가이드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한 게 이거였어요. IGF-1, 인슐린. 얘는 이쪽을 막아주네. 요거는 이쪽 막아주고 여기 보면 그리고 두 가지랑 이제 여기 했던 게 여기 지방 맞주는 SRBP1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한 거 이제 그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늘 얘기 나오고 에너지 대사 중요하죠. 자꾸 에너지 만드는 데가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어디라고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계속 올려주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B군과 몇 가지 미네랄 그렇게 꼭 복용해라.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